안녕하세요. 코인머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2분경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검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하루 앞두고 SEC가 거절을 할 것인지 혹은 다른 신청사 것까지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오늘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했었던 전 SEC 위원장까지 나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SEC가 승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은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X를 통해서 5인으로 구성된 SEC 커미션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겐실러 SEC 위원장이 지금껏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과정 전반을 감독했었다. 또 SEC 직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과 끊임없이 대화해 왔다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위원회 사이에서 투표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미 겐슬러가 심사 전반을 감독한 만큼 거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특히 겐슬러 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몇 시간 전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자산 투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연방증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경고의 글을 세 차례 연속해서 게시한 것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승인 최종 마감 직전에 SEC의 마지막 경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책임을 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앞두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시장 가격 강세와 다르게 옵션 시장은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에 숏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ETF 승인 이후에 가격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최정점은 아니겠지만 당분간 가격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개인의 기준에서 벗어난 섣부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엑사비 레저 활성 계정 수가 500만 개를 넘어서면서 거의 2년 동안 약 400만 개에서 정체되어 왔던 XRP 주소가 괄목한 성장을 가져와 왔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플 공식 자료에 의하면 12월 리플의 XRP 순매출액이 약 2억 3천만 XRP 정도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월 평균 매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12월 순매출액이 많았고 그리고 그간 리플이 순매수 없이 8주에서 10주 이상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리플의 XRP 바이백이 있을 것이라는 커뮤니티의 추측이 있는데요. 이러한 추측들은 결국에는 리플이 XRP 덤핑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구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타 암호화폐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늘상 반복되어 나오는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구심에 대해서는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답변을 남겼다는 것이 그 전과는 조금은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리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XRP를 계속 보유하는 것, 다른 하나는 XRP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세 번째 선택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본래 계획은 그리고 최대한 빨리 XRP 보유량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추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또 다른 커뮤니티 멤버는 에스크로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슈워츠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2018년에
많은 사람들이 공급 감소가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이어서 가격을 크게 오르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스텔라 루멘을 통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스텔라 루멘의 처음 발행량이 1,050억 개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물량의 절반 이상인 550억 개를 소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텔라 루멘 가격과 시총을 보시면 데이비드 슈워츠의 말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공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나 그리고 시총이 큰 변화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낮아졌다고도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야기하기를, 물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축축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경제학적인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이상의 특별한 모멘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징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에스크로를 소각한다고 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시총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에스크로 소각이 어떤 이점을 가져온다라고도 본인이 보기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데이비드 슈워츠는 리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리플사가 리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에스크로 소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 연준에서 가장 매파 성향 인사로 꼽히는 미셈 보먼 연준 이사조차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한다면 결국 통화 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적정한 시기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필요하면 추가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해온 대표적인 매파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약 2년 동안 긴축적 통화 정책을 계속 겪으면서 과연 금리 인하 시점이 올 것인지 이렇게 인내심과 싸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기다려온 인내심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긴축과 그리고 완화의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경제적 보상과 그리고 경제와 투자의 감을 익히는 중요한 지적 자산을 쟁취하는 시간들로 보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